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정쟁송법, 이 단어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투력이 상승합니까? 해볼 만하다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좀 답답합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 이제 1차 과목인 뭐 노동법이랄지 민법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찌어찌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2차 와서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게 행정쟁송법이에요. 좀 낯설죠. 그죠? 실제 이게 낯선 과목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는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민법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그 거래가 있겠죠. 이 거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그건 우리 민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도는 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이에 비해서 우리 행정법은 국가 등하고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근데 행정법이 그러면 우리 민법처럼 뭐 계약은 어떻고 뭐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제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일반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우리가 행정법을 접근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지만 대충 우리 국가 시스템은 이렇다. 이런 그 시스템 하에서 이런 처분이 있고, 이 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이 원래 있어요. 행정법이 있고, 이 행정법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게 저는 행정쟁송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 다 떼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어찌 보면 이제 최고 난이도의 이 행정쟁송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단지 노무사 1차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나쁘진 않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쟁송법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다른 자격증에 있는 그 강의를 하는 그 수업을 또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답안 쓰는데 문제 없게끔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분 스타일, 공부하는 어떤 스타일이랄지 뭐 여기 이제 놓고 봤을 때 좀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어떤 강의가 더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누구의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 뭐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쟁송에 있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수업을 하면서 쭉 이제 그때그때 해결하기로 하고, 이제 이 시간이 지금 사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장 최소한의 것들, 가장 우리 행정법 하면 행정법에서 어찌 보면 알파벳의 A, B에 해당하는 뭐 가장 기초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단히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 체계를 보시면요, 법은 크게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법, 여기서 사는 이제 개인사자죠, 개인사자. 개인 간에 적용되는 이런 법, 이걸 사법이라 하는데, 우리 행정법은 사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법과 공법으로 나눴을 때 우리 행정법은 어디에 해당한다? 공법에 해당합니다. 공법. 공법이 뭔데요? 공법은요, 국가 등과 우리 개인의 관계, 일반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그게 무엇이다? 공법이다. 이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어떤 법이다? 사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헌법이나 그 다음에 우리 행정법 있죠.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공법.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원래 시작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작부터 이게 하나의 이제 가장 최소한의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등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 처분을 하죠. 세금을 부과한달지,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소한달지, 그죠? 과태료를 부과한달지 여러 작용을 합니다. 그죠? 이 국가의 작용에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작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익적 작용이라 하는데, 수익적 작용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작용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작용,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가장 크게. 그래서 이제 수익적 작용의 예를 보면 허가나 특허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침익적 작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이게 다 침익적 작용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철거 명령, 그 다음에 대집행, 세금 부과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자, 이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 그러면 이 관계에서 자, 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행정법에서 사실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쟁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련되어 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요. 행정법은 우리 이제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이쪽에 이제 개인, 이쪽에 이제 국가 등을 놓고 이게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자, 처분을 하는 경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 기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의 경우 중에서 우리 앞으로 돈하고 지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관계 중에 국가 등이 우리에게 어떤 처분을 했다. 처분을 하는 경우 있겠죠? 자, 처분이 아니지만 그 관계에서 돈이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있겠죠? 크게 이 관계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본다. 근데 이 처분과 관련해서 개인이 불만을 갖습니다. 나 이 처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나 다투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돈이나 지위. 제가 국가와 그 공적 계약, 공적인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고 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국가가 갑자기 그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공적인 계약.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그 확인된 것 하나 보면 시립무용단원인데, 여러분 시립무용단원인데 시립무용단원이니까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채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시에서 그 지위를 해촉해 버리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 지위를 지금 박탈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사자 소송. 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문제되는 게 처분하고 돈, 지위, 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처분에서 문제되었을 때 이제 항고 소송으로 하고, 돈, 지위에서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쉽죠? 이렇게 보면. 이게 가장 큰 틀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소송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국가 등이라고 했는데, 이 국가 등에는 구체적으로 자, 누가 있느냐? 국가 등에는 구체적으로, 이 등이니까 국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행정 주체라고 하거든요. 행정 주체. 행정 주체에는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있고요. 공공단체가 있고요. 공모수탁 사인이 있어요. 공모수탁 사인은 뭡니까? 여러분, 국가의 사무 처리 위임을 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국가 사무 처리 위임을 받은 개인.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은데, 자, 여기 이제 민영 교도소 생각해 보면, 교도소, 이 교도 업무를 우리 이제 민영기관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이 있죠. 그 대서양에 한 6개월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그 원양어선. 여러분 그 선상에서 범죄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 발생하죠. 사람들이 사는데 전혀 범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 6개월 동안 디스형이 나갔는데 그 안에서 A라는 사람이 동료 B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살해 현장을 목격한 C가 112에 전화할까요? 구급차를 바로 119에 이제 그 신고를 해서 구급차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국가 행정력이 사실 실질적으로 미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여러분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의 일부를 그 배의 선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에게는 수갑도 있죠. 선상에서 발생한 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단 임시 조치할 수 있게끔 이 경찰권의 일부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장 같은 경우는 공모수탁 사인의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공모수탁 사인의 성질은 우리가 이제 해당 부분에서 보겠습니다만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수탁 사인도 국가 등에 해당하는구나 정도로 일단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고 이 공공단체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단체에는 지자체가 있고요.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의 재단법인,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히 이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네, 뭐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 국가 등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할 때에는 본인 기분에 따라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한다? 법령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서 이런 행정처분 등의 작용을 한다.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쟁송의 흐름인데 국가 등이 예를 들면 이제 처분을 하죠. 처분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이 처분 등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이 판단이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송입니다. 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자,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심판은 자, 행정부 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행정부예요. 이거는 법원입니다. 판단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왜 여기 갑자기 이게 나왔느냐? 그냥 법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행정처분을 국가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분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걸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결국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없다면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법원의 일이 굉장히 많이 몰리겠죠. 그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행정심판을 두게 되면 여기서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개는 여기에서 뭐 이 결정에 수긍을 하고 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넘어가더라도 1차적으로 여기서 내용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하기에는 좀 더 편해져요. 그러니까 법원의 업무가 그만큼 더 어떻게 된다? 줄게 된다. 그래서 그 법원의 업무를 좀 배려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쟁송은 크게 행정심판,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거친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할 때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제시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 때 먼저는 논점의 정리. 물론 이제 여기 문제 제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문제 제기한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학설과 판례인데요. 학설에는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학설의 기본적인 입장 이제 쓰시고, 그 다음 판례를 쓰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기준은 거의 판례로 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판례를 좀 쓰신 다음에 우리는 판례를 기준으로 풀 거니까 사안 적용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요. 문제 제기한 다음에 학설의 입장은 어떤지,
판례는 어떤지 이걸 써줘야 되겠죠. 써줘야 되고 우리는 뭘 기준해서 문제를 푼다? 판례를 기준해서 문제를 푼다. 거의 이제 그렇게 우리 하자고요. 판례를 기준해서. 자, 판례가 거의 다수설입니다. 다수설이 거의 판례와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판례만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는 다 풀 것이다. 자,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안에 적용해야 되겠죠. 사안에 적용했고,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의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자, 나의 결론을 이렇게 이제 쓸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결론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쭉 이렇게 쓴 내용 중에서 판례 입장인지 누구의 입장인지 그래서 이제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거의 이 틀 안에 놓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1강부터 이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가 앞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앞부분이 이론 내용입니다. 이론 부분이고 그 중간중간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 기출문제. 여러분이 그 수업을 듣고 이론을 이제 복습하겠죠. 앞에 내용 부분을 복습을 하고 나서 중간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이 풀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제 공부했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바로 기출문제를 풉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푸셔야 알건 모르건 처음부터 계속 반복을 해야 합격이 가까워집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분명히 합니다. 문제풀이는 하는데 그건 그거고 일단 여러분은 내용을 단원별 문제 내용을 꼭 같이 한번 보시라고요. 당장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쭉 눈으로 읽어보는 것 뭐 그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그거 정도만 좀 일단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유기적으로 이론과 우리 기출 문제를 계속 좀 유기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자. 그거 하나. 그리고 좀 더 욕심낸다면 여러분 수업 듣기 전에 좀 뭐 정독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교재를 한번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그 싫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 정도 읽어오시면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이 쟁송법이 그나마 좀 더 쉽게 술술술 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 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